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또그 외국인 비자에 관련해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외국인 E7-1 특정 활동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구인을 하는 회사의 E7-1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경력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드렸는데 좀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김재영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인사기획팀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수많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있는데 웰컴 저축은행에 외국인 대출사업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시장은 다방면에서 활동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권에서는 전북은행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정상적인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인 대상이 아닌 전문 외국인들만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모두 현재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외국인이 이 돈을 빌리게 되면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한국 태국대사관의 노무관실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끝났지만 전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직원의 중개사 자격으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E7-3 용접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요 업무는 E7-1 특정 활동 이제 비자 전문이고,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는 사본과라는 게 있는데 사본심사, 그리고 나라장터에 부정당 업체 지정이 되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자문을 하고 있고요. 기업 자문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 베트남의 투자나 또 베트남으로 진로를 하고 싶으신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소하게 진로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부끄럽지만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템 테이블은 E7-1 개념과 다시 말씀드리면 E7 개념과 종류, 그리고 수많은 E7 1, 2, 3, 4 가운데 오늘은 E7 1만 설명을 드릴 건데 E7 1의 특성, 그리고 외국인을 구인하는 회사의 E7 1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 1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E7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내에 공기관 또는 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그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정 활동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지정되는데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도입 직종이 있는데 이 도입 직종에서 아주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입 직종의 유형 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67개의 직종이 있는데 이 C항 같은 경우는 E7-1에 좀 국한되었기 때문에 E7-1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의 비자는 이 표에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주로 보실 것은 E7 1, 2, 3, 4가 되겠고 나머지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또 취업이 되고 또 상위 클래스다 하위 클래스다 그런 구분이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제조업체나 일본 유통업체나 수출업체 모든 산업 분야에서 E7 1, 2, 3, 4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E7-1은 전문 인력,
특정 활동에서 활동하고 있고, E7-2는 준 전문 인력, 그리고 E7-3는 일반 기능 인력, E7-4는 아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라인에서 일정 기준이 지나가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점수제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뒤에 E7-4를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E7의 종류는 E7 1, 2, 3, 4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7 1, 2, 3, 4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E7 1은 관리자 직종에 15개, 그리고 전문 직종에 52개 직종이 있어서 총 67개 직종이 있고요. 취업 업종으로 보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명과학 분야,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기계 전기공학 기술자, 그리고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해외 영어본 등등등 이걸 포함해서 총 52개 직종인데요.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생명과학 분야면 의학 계열도 있고요. 아니면 제약회사 계열, 기타 생명에 들어가는 아이템에 활용이 되는 그 취업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주 상상하기 굉장히 쉬우실 텐데 컴퓨터에 관련된 보안부터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앱 개발 등등 개발자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포함되는데 기계, 전기, 전자공학 기술자는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해당 제조업체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취업의 어떤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어떤 유통업체나 아니면 무역, 수출, 수입하는 회사가 어떤 특정 국가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을 때 그 특정 국가에서 졸업을 했다거나 한국의 대학교에서 졸업한 외국인들을 광고 및 홍보 전문가로 E7-1으로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어본도 약간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기준은 해외 영어본은 국내 우리 회사에 한국 사람이 5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해외 영어본으로 E7-1을 직원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광고 및 홍보 전문가로 한국인 직원이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7-2는 준 전문 인력 10개 직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면세점 많이 가보시잖아요. 면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원, 아니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로 앉아 계시는 우리 외국분들, 의료 코디네이터 E7-2로 계시고요. 가장 쉬운 건 어제 그제 사이에 혹시 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식당 내에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그 해당 국가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들도 E7-2라는 전문 직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E7-3는 11개 직종인데 조선소 용접공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항공기 정비원, 선박 도장공,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원으로 있습니다. 울산이나 현대 울산 중공업, 또 아니면 현대 울산 미포 중공업, 그리고 목포나 전남 쪽에 있는 사무중공업 등등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많이 활황기에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 전까지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E7-3라는 조선소 용접공을 통해서 많이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7-4는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숙련 기능 인력으로 E9 근로자가 일정 기준이 차게 되면 점수제입니다. 150점 이상이면 되고요. 한국어가 일정 기간만 되면 E7-4로 자격변경이 이제 허가가 되어서 1년, 2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E7-1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E7-1 비자의 특성을 보면 전문 인력의 국내 취업 및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로서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꾸준하게 갱신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학력, 즉 전문 요건으로 보면 학사 이상의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그 국민 고용보험심사 등에 의해서 일부 국민 고용보호 조건에 적용이 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영업원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5명당 해외 영업원 271 1명을 뽑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20%죠? 네. 그리고 271에 신청 시에 가장 주의할 점은 직종별 코드와 요건이 다르는데 학과나 경력 또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 직종에 대해서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기술 인력의 장기 취업에 아주 특화된 비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71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우리 회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국제 기업으로서 한층 좀 개발하고 또 한층 좀 발돋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때 외국인 직원을 271이라는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71의 전문 인력이 도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청과 국내 자격 변경이 있습니다. 초청은 해외 유명 대학의 졸업자 및 경력자를 초청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요즘에 보면 크로아티아나 또 동유럽 쪽에 베트남의 개발자가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계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좀 임금이 너무 억 단위로 세다 보니까 동유럽이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크로아티아 같은 좀 이름이 약간 생소하지만 의외로 그쪽에 우리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보안회사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개발자들은 LG CNS에서 하청을 주면서 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베트남 개발자나 개발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분들이 초청을 할 수가 있고요. 방법은 회사와 그리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 인력이 현지에서 현지 면접을 직접 본다거나 아니면 화상 면접을 통해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계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구조는 아니고요. 회사 관할에 출입국 사증과로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를 꾸며가지고 회사 명의로 사증 신청, 그러니까 비자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그때 외국에 있는 우리 271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국내 자격 변경이 있는데 국내 대학 중에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D10 구직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국내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외 영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베트남 학생인데 국내 대학의 마케팅과를 전공한 학생이 있다면 베트남 수출 회사하고 이렇게 매칭만 되면 자기 전공과 회사가 업무가 매칭만 된다면 해외 영어원으로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중에 기계나 전기, 전자 기술에 전문가가 이제 취업이 가능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드는 기계기술공학자 코드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학과, 국내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자동차 제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매칭이 되겠죠. 이와 같이 271의 전문 인력은 초청과 국내 자격 변경이라는 두 가지 컨셉에 의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1의 그 전문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y? 왜 전문 인력을 뽑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뽑는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271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똑똑하고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 더 똑똑한 그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지, 왜 외국인 인력을 뽑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매출의 향상 방안이 있고요. 그렇죠. 국내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가 그래 우리 제품을 한번 해외에 한번 팔아보자. 해외로 한번 이렇게 수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의 향상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그 친구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우리 회사의 기술력 한번 향상해보자.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좀 뭐 대부분의 기업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 한국인 직원보다 임금이 더 싸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이 구인이 안 돼서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실제로 한국인 직원이 구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왜 우리 회사는 한국인 인력이 필요한지,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신 다음에 그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게 충분히 고민됐다면 두 번째는 그 전문 인력을 초청이나 아니면 자기병력을 시켜서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면 어떻게 그 인원을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학사 이상의 전공이 매칭이 되어야만이 E7-1을 뽑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무역의 수출업종하고 베트남 학생인데 마케팅과를 전공한 친구는 이제 오케이. 당연히 그러겠죠. 베트남으로 무역을 수출하고 싶은데 그쪽에 판로를 개척하면 하려면 베트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베트남 학생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케팅까지 전공을 했다 하면 충분히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K-뷰티라고 해서 강남에 가보면 성형, 미용 병원이 굉장히 활황기를 맡고 있는데요. 중국 유학생인데 우리 한국의 관광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가 병원과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E7-1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학생이 당연히 중국에 있는 K-뷰티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관광객이나 아니면 의료 관광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E7-1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건 세 번째 사례는 볼트나 너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네팔 유학생인데 국내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를 뽑으려고 합니다. 제조회사가 만약에 무역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되겠지만 단순하게 볼트나 너트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네팔 친구인데 국내 경영을 전공한다 그래서 E7-1으로 일단 출입국에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입국에서는 바로 불허를 낼 겁니다. 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업종과 전문 인력의 전공이 매칭이 돼야지만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7-1 전문 인력에 대해서 왜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뽑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만 한다면 E7-1을 직원들 외국인 직원을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고 나서는 충분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E7-1 특정 활동의 어떤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E7 비자는 전문가 비자이지 현장이나 이론직의 수준의 값싼 인력이라는 좀 저렴한 인력으로 우리 회사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약간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7-1 비자는 전문 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이 E7-1 비자를 허가를 내줄 때는 꼭 전문가라는 전제하에 이 전문가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다 판단하고 나서 이렇게 허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E7-1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직원과 함께
회사와 외국인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회사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E7원 비자에 관련해서 수많은 유학생과 아니면 수많은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초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 분들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네임밸류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E7원 비자를 갖고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회사가 같이 성장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 2명, 3명보다는 2명, 3명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E7원 특정 활동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7원 외국 인력을 도입을 원하신다면 제발 왜 필요한지, 왜 우리 회사는 외국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검토가 끝났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뽑고 나서죠. 취업을 시키고 나서 구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계속 고민을 하고 그게 이제 고민이 해결되면 외국인과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간다, 투게더 이제 이런 개념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성장의 결실물이 있고 퍼포먼스가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것이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E7원 외국 인력이 수많은 인접해 있는 회사나 아니면 또 여기 서울 명동이나 서울역이나 그런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E7원을 활동을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7원 인원에 대해서 개념과 특정 활동 그리고 어떤 특성 그리고 E7의 종류 그리고 E7원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E7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걸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사 대표님 아니면 회사 경영진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관리직 분들이 현재 지금 이걸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E7원을 좀 뽑고 싶으시다.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만 더 곱씹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회사 사정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정욱 노무사님께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강의, 좀 부족한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아이템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